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입안에 있는 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혀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소에 뭐 말하거나 물을 삼키거나 이런 거 말고 평소에 그냥 쉬고 있을 때 혀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된 혀로 인해서 부정교합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혀의 위치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올바른 혀의 위치, 또 나쁜 혀의 위치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의 그 배면, 윗부분이 이 입천장에 닿아 있는 게 올바른 혀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혀와 입천장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거나 살짝 있는 게 올바른 위치인데요. 그렇다면 나쁜 혀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요. 혀 끝이 아랫니 안쪽에 닿아서 보통 혀가 낮게 위치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저위설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제 혀가 위에 입천장에 붙어 있지 않고 치아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나쁜 혀의 위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쁜 혀의 위치를 본인이 갖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보통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상대방을 마주보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혀의 그 윗부분이 계속 보인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항상 쉬고 있을 때도 입을 벌리고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위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설소대라고 해서 혀 아래쪽에 잡고 있는 끈이 짧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혀의 위치가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쁜 혀의 위치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그 나쁜 혀의 예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저위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혀가 이제 입천장에 위치하면서 혀의 힘으로 인해서 위에 이제 앞궁이 좀 넓어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혀가 이제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는 없어지면서 평소에 볼만 힘을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앞궁이 좁아지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가 삐뚤어지는 그런 총생이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혀가 이제 이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 혀가 앞니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교합이 이렇게 뜨게 되는 개방교합의 형태를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혀가 만약에 어금니 쪽을 깨물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개방교합과 반대로 이제 깊이 물리는 과개교합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교합 말고도 호흡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앞궁이 좁아지면서 이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그 유입이 뒤로 넘어가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호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구호흡이 발생하면 또 마찬가지 또 앞궁은 더 좁아지고 부정교합은 더 심해지고 또 세균 번식이 잘 되면서 충치나 치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저위설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혀로 인해서 아랫턱까지 앞쪽으로 전돌되면서 이제 주걱턱이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교합 말고 부정교합을 치료하고 나서 교정 치료 후에도 혀로 인해서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이 혀의 잘못된 위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교합을 유발하고 또 이제 구호흡도 발생하면서 충치나 아니면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호흡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뇌기능 발달 저하 이런 것까지 연관이 있다고 보이니 올바른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결국에는 올바른 혀의 위치를 알고 계속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올바른 혀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M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알파벳 N을 발음할 때 N 했을 때 그 혀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데요. 입안을 봤을 때 입천장을 살펴보면 이 앞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생긴 이런 살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절치유두라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말을 하거나 밥 먹을 때 말고 쉬고 있을 때 그때의 올바른 자세는 항상 입술은 다물고 있고 그리고 입안에서 치아는 한 1~2m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입술은 붙이고 치아는 1~2mm 떨어뜨리면서 턱에 힘을 살짝 뺍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다음 혀의 끝 3분의 1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절치유두에 닿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볍게 침을 삼켜 보시면 되는데요. 침을 삼키게 되면 이제 앞부분 3분의 1 말고도 혀의 뒷부분까지 이 입천장 전체에 닿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자세가 혀의 올바른 평상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혀의 올바른 자세를 알면서도 의식하지 않으면 혀가 처지거나 나쁜 자세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혀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혀의 힘을 좀 기르는 방법으로는 껌을 좀 씹으신 다음에 껌을 이제 입천장 전체의 혀를 이용해서 좀 넓게 펼치고 다시 이제 씹고 펼치고 씹고 이런 것을 좀 반복해 보시면은 혀의 힘을 좀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혀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혀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좀 혀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또 훈련하고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교합이나 얼굴 형태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